누가 이 계집을 사겠소? 원래 50냥인데 5냥만 주시오. 장터에 노비상의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죽어가는 여종 한 명을 끌고 다니며 팔려는 것입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여종.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 순간 한 과부가 떨리는 손으로 5냥을 꺼냅니다. 내가 사겠소. 미쳤구려. 돈을 물에 버리는구나. 소. 하지만 10년 후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5냥의 자비심이 만섬의 복으로 돌아왔구려. 죽어가던 여종이 온 마을에 복을 가져온 은인이 될 줄은.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야기는 그날 조선 중기 경기도 한 작은 마을의 장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의 장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그 한가운데 노비상 장쇠가 한 여종을 끌고 다니며 고함을 쳤습니다. 여종을 팝니다. 원래 50냥인데 5냥만 주시오. 어차피 곧 죽을 목숨이니 마지막 선행이라 생각하고 사가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봅니다. 장쇠의 손에 이끌려 나온 여종은 20살 남짓해 보였지만 얼굴은 해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 장쇠의 팔에 매달려 있었죠. 한 양반이 코웃음을 칩니다. 저것이 50냥이라고 하루도 못 버틸 것을 누가 사겠나. 장쇠가 애써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니 5냥에 드리는 것 아니겠소. 혹시 살아나면 본전이고 못 살아나도 선행 한 번 쌓는 셈 치시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선행은 무슨 5냥이면 쌀 한 섬인데 그걸 저런 것에 쓰겠나. 차라리 개를 사는 게 낫겠구려. 여종이 힘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장쇠는 여종의 팔을 흔들며 계속 외쳤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 틈에서 한 부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으로 비록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얼굴에 품위가 서려 있었죠. 바로 과부 심씨 부인이었습니다. 심씨는 여종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여종의 눈빛에는 이미 삶에 대한 의지가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심씨가 입을 엽니다. 내가 사겠소.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심씨를 바라봤죠. 한 안악이 말립니다. 심씨 부인 정신 차리시오. 저것은 내일이면 죽을 것이오. 5냥이면 쌀 한 섬인데 그 돈을 물에 버리시려오? 다른 사람도 거듭니다. 과부 혼자 아이 키우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어찌 저런 것을 사십니까? 하지만 심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치맛자락에서 조심스럽게 헝겊 보따리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1푼 2푼 모아온 돈이 들어있었죠. 심씨는 떨리는 손으로 5냥을 세어 장쇠에게 건넵니다. 이것으로 이 아이를 사겠소. 장쇠가 얼른 돈을 받아들고 여종을 넘깁니다. 잘 사셨소. 혹시 살아나면 큰 이득이겠지요. 여종이 심씨에게 넘어가는 순간 희미하게 중얼거립니다. 5냥이면 제 목숨값으로 충분합니다. 심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으면 자신의 목숨값을 5냥이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미쳤구려. 완전히 미쳤어. 5냥을 땅에 묻는구나. 내일이면 장례 비용이 더 들 텐데.
심 씨는 그런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는 여종을 부축하여 일으킵니다. 얘야, 걱정 말거라. 이제 살아보자꾸나. 여종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죠. 심 씨는 여종을 부축하며 천천히 장터를 빠져나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도 헛돈 썼다는 수군거림도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심 씨가 조용히 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여종이 가까스로 대답합니다. 월선, 이옵니다. 월선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집에 도착하자 6살 된 아들 서기가 달려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심 씨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서기야, 이제부터 우리 집 식구란다. 월선이라고 하는데 많이 아프시니 어머니가 밥을 가져올 때까지 곁을 지켜주렴.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월선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심 씨는 월선을 사랑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월선은 거의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죠. 심 씨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미음을 씁니다. 쌀을 아껴 쓰던 집이었지만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쓰겠습니까? 따뜻한 미음을 떠서 월선의 입에 넣어줍니다. 월선은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심 씨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껏 먹였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서두르지 말고. 서기도 옆에서 조그맣게 말합니다. 누나, 맛있어요? 월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심 씨는 월선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이불을 여며주었죠. 한밤중 월선이 헛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억울하옵니다. 영모가 아니옵니다. 아버지. 심 씨는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영모라니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집안 출신일까요? 월선이 계속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의술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심 씨는 월선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손은 비록 거칠고 말랐지만 어딘가 모르게 고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분명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게야. 심 씨는 밤새 월선을 돌봤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월선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다섯 양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다섯 양의 선택이, 이 조그만 자비심이 온 마을의 운명을 바꿀 줄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죽을 것만 같던 월선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심씨 부인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었죠. 매일 아침 따뜻한 미음을 먹이고 약초를 다려 먹였으며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아침 월선이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부인, 제가 폐를 너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심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 좀 낫는구나. 서기가 방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밉니다. 누나,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여요. 월선이 서기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서기 덕분이란다. 서기는 매일 월선 곁을 지켰습니다. 꽃을 꺾어다 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죠. 월선은 그런 서기가 고마웠고 또 신기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순수한 호의를 받아본 것이었습니다. 월선이 조금씩 회복되자 주막일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설거지부터 시작했지만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죠. 어느 날
동네 아이 하나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고 울며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죠. 월선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얘야, 어디 보자. 월선은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닦아내고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바릅니다. 그리고는 천으로 감싸주었죠. 그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놀라며 말합니다. 이게 무슨 약이요? 그저 집에 있는 약초를 조금 썼을 뿐입니다. 신기하게도 며칠 후 아이의 상처는 흉터도 없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심씨가 은근히 묻습니다. 월선아, 어찌 그리 의술에 능하냐?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저 옛날에 본 적이 있을 뿐입니다. 부인. 심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월선에게 말하기 힘든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주막에 오는 손님들이 하나둘 월선에게 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사람,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람, 두통에 시달린다는 사람. 월선은 정성껏 약초를 다려주었고 신기하게도 모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약을 다릴 때도 월선의 솜씨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약초를 넣는 순서를 정확히 지켰으며 궁중에서 났을 법한 비법까지 사용했죠. 심씨는 월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범상치 않구나. 분명 좋은 집안 출신일 게야. 하지만 마을 의원 김 의원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겨우 5냥짜리 여종이 무슨 의술을 안다고 나서는 게냐. 김 의원은 3대째 이 마을에서 의원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여종 때문에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의원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 계집을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이 망하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김 의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여종을 조심하시오. 제대로 배운 의술도 아니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소.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월선의 실력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김 의원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심씨가 월선에게 말합니다. 월선아, 김 의원이 너를 좋지 않게 보는구나. 조심하거라. 걱정 마십시오, 부인. 저는 그저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서기가 월선의 손을 잡습니다. 누나, 김 의원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누나는 착한 사람인데. 월선이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고맙구나, 서기야. 그날 밤 월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3년 전 집안이 몰락하고 노비가 되었을 때만 해도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심씨 부인이 5냥으로 자신의 목숨을 사주었고 서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의술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 이것이 하늘이 저에게 주신 기회일까요? 월선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내의원 의녀였던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란다. 신분이 높고 낮음이 없느니라. 월선은 다짐합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께 보답하고 이 마을 사람들을 돕겠다고요. 하지만 김 의원의 시기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기회만 있으면 월선을 헐뜯었고 심지어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월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낮 없이 달려갔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마을에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여름이 왔습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더니 하루가 다르게 환자가 늘어났죠. 사람들은 높은 열에 시달렸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으며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괴질이요, 괴질이 돌았소. 마을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은 서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이 환자들을 돌아봤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환자는 계속 늘어만 갔죠. 이건 내가 아는 병이 아니오. 김 의원은 당황했습니다. 3대째 의원을 해왔지만 이런 병은 처음 봤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옵니다. 김 의원, 어찌해야 하겠소. 이대로 가다간 마을 전체가 죽을 것이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월선이 나섭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벌떡 일어납니다. 뭐라, 내가 5냥짜리 여종 주제에 부인께 허락을 받겠습니다. 월선은 심씨에게 말합니다. 부인, 제가 이 병을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병과 비슷합니다. 심씨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월선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괴질은 옮는 병이란다. 네, 부인. 해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소리칩니다. 안 됩니다. 이 여종이 감히 의술을 논하다니. 가짜 의녀 주제의 사람들을 현혹하는구나. 이장이 말합니다. 김 의원, 지금 상황이 급하지 않소. 누가 됐든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이 계집이 치료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지겠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김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월선이를 믿겠소. 이 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소. 부인이 미쳤소. 이 계집을 믿다가 마을 전체가 망하면 어쩌려고. 월선이 조용히 말합니다. 김 의원님, 제가 만약 실패하면 목숨으로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월선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이장이 결정합니다. 좋소. 월선이에게 기회를 주겠소. 김 의원이 비웃습니다. 좋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월선이가 만든 약을 먹으면 죽습니다. 제발 믿지 마시오. 월선은 김 의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환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증상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열의 정도, 반점의 모양, 기침의 양상.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역병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병이 맞아요. 월선은 기억을 더듬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준 처방이 떠올랐죠. 부인, 제가 약초 목록을 적겠습니다. 이것들을 구해 주십시오. 심씨는 월선이 적은 목록을 들고 약재상으로 달려갑니다. 서기도 함께 따라갔죠. 월선은 밤낮 없이 약을 다렸습니다. 큰 솥에 약초를 넣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정확한 시간을 재어 다렸습니다. 어린 서기도 월선을 도왔습니다. 누나, 힘들지 않아요? 서기가 있어서 힘이 난단다. 서기는 월선을 따라다니며 약을 환자들에게 날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약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죠. 김 의원은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약을 먹으면 죽소. 믿지 마시오. 여종이 무슨 의수를 알겠소. 모두 속고 있는 것이오. 하지만 이미 김 의원의 약으로 차도가 없었던 사람들은 월선의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월선의 약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이 내리고 반점이 사라지고 기침이 멈췄습니다. 살았소. 내가 살았소. 월선이가 날 살렸소. 마을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월선의 약을 먹은 사람은 모두 나았지만 김 의원의 약을 고집한 사람들은 여전히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자신도 괴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높은 열에 시달리며 자리에 누운 김 의원. 아들이 아버지의 약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 의원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월선이를 불러오너라. 월선이 김 의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을 그토록 헐뜯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이 목숨을 살려주시오. 월선은 아무 말 없이 약을 다렸습니다. 정성껏 김 의원을 간호했죠. 며칠 후 김 의원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김 의원이 월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소. 시기심에 눈이 멀어 은인을 헐뜯었소이다. 월선이 김 의원을 일으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도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함께 백성을 살리는 동료가 되고 싶소. 월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5냥짜리 여종이 마을을 살렸구려. 우리 모두 월선이 덕분에 살아났소. 하지만 월선은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느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심씨가 다급히 월선을 안아 올립니다. 월선아, 정신 차려라. 서기도 울며 매달립니다. 누나, 눈 떠요. 마을 전체가 월선을 걱정했습니다. 은인이 쓰러진 것입니다. 월선이 사흘째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필사적으로 월선을 간호했습니다. 이제는 심씨가 월선에게 약을 다려주고 미음을 떠먹이고 손을 잡아주었죠. 월선아, 눈을 뜨거라. 어머니가 여기 있다. 심씨는 자신도 모르게 월선을 딸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5냥의 산여종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딸처럼요. 서기도 하루 종일 월선의 곁을 지켰습니다. 누나, 가지 마요. 제발 눈 떠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문병을 왔습니다. 저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가져왔고 쾌유를 빌었습니다. 월선이가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이 꼭 나아야 할 텐데. 김 의원도 매일 찾아와 월선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제가 치료하겠소. 은인을 이대로 보낼 수 없소.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마을에 화려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가마 여럿이 마을로 들어오고 하인들이 양쪽으로 늘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죠.
저게 무슨 행렬이냐? 한양에서 온 것 같은데. 가마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부인이 내렸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부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월선이가 여기 있다고 들었소. 어디 있소? 사람들이 심씨의 주막을 가리킵니다. 노부인이 주막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누워있는 월선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월선아, 할머니가 왔다. 심씨가 놀라 일어섭니다. 누구시오?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월선이의 할머니올시다. 노부인은 월선의 손을 잡고 한참을 웁니다. 3년을 찾아 헤맸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심씨가 물을 떠다 드립니다. 진정하십시오. 월선이는 곧 깨어날 것입니다. 노부인이 심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제 손녀를 살려주셔서 고맙소이다. 심씨가 황급히 노부인을 일으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부인께서 5냥의 월선이를 사주셨다고 들었소. 그 은혜를 어찌 갚겠소이까?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내 것이요. 원래 내 것이라고. 노비상 장쇠가 나타난 것입니다. 월선의 할머니가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죠. 장쇠가 방으로 들어오며 소리칩니다. 잠깐, 저 계집은 원래 내 것이요. 노부인이 차갑게 바라봅니다. 내가 누구냐? 저 계집을 5냥에 판 사람이요. 내가 팔았으니 내가 다시 데려갈 권리가 있소. 장쇠는 월선이 양반가 교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려가 비싼 값에 팔려는 속셈이었죠. 50냥을 주겠으니 저 계집을 돌려주시오. 심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5냥의 산 목숨 500냥을 준대도 팔지 않소. 장쇠가 억지를 부립니다. 법으로 따지면 내가 원래 주인이요. 관아에 고발하겠소.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장쇠를 둘러쌉니다. 이놈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우리 은인을 데려가겠다고? 썩 물러가지 못할까? 장쇠가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당한 권리를. 그때 누워있던 월선이 눈을 뜹니다. 할머니, 노부인이 월선을 끌어안습니다. 월선아, 정신을 차렸구나. 월선이 천천히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장쇠를 바라봅니다.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비록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부인께서 5냥으로 제 목숨을 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의 거래가 아니라 자비의 선물이었습니다. 노부인이 장쇠를 노려봅니다. 감히 내 손녀를 팔았다가 다시 사겠다고. 내 목숨이 아깝지 않으냐. 노부인이 품에서 패를 꺼내 보입니다.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패였습니다. 장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이 누구인 줄 알고 감히. 마을 사람들도 놀랍니다. 월선이 왕실과 연결된 집안의 교수였던 것입니다. 장쇠가 바닥에 엎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거리지 마라. 장쇠는 기어가듯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잘 됐다. 욕심쟁인 놈. 우리 월선이가 귀한 집안 아가씨였구나. 노부인이 다시 심씨에게 절을 합니다. 부인 5냥의 은혜를 천금으로도
갚을 수 없소이다.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소. 심씨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기가 월선의 손을 잡습니다. 누나, 이제 괜찮아요? 월선이 서기를 안아 올립니다. 응, 서기 덕분에 힘이 났어. 노부인이 월선과 심씨, 그리고 서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3년 만에 찾은 손녀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살아남았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입니다. 월선이 깨어났고 할머니를 만났으며 나쁜 노비상도 쫓아냈으니 경사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진짜 정체가 밝혀질 차례였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주막에는 심씨 부인 서기, 월선, 그리고 노부인만 남았습니다. 노부인이 입을 엽니다. 이제 월선이의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노부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월선이의 본명은 윤월선이란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조정에서 벼슬을 해온 양반가였지. 월선이의 아버지는 정삼품 벼슬을 하셨고 어머니는 내의원 의녀 출신이셨어. 심씨가 놀라며 듣습니다. 월선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께 의술을 배웠단다. 타고난 재주가 있었지. 10살 때 이미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수 있었어. 월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끔찍한 일이 일어났단다. 노부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월선이 아버지께서 영모에 휘말리셨어. 누명이었지. 하지만 억울함을 밝힐 틈도 없이 집안이 몰락했단다. 아버지는 유배를 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 집안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월선이는 노비로 전락했지. 심씨가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일이. 월선이는 도망쳤어. 하지만 결국 잡혔고 이리저리 팔려 다녔단다. 그 과정에서 병을 얻었고 노부인이 월선을 끌어안습니다. 할머니가 3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구나. 미안하다, 월선아. 월선이 고개를 젓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노부인이 말을 잇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괴지를 고친 여종 이야기가 한양까지 퍼졌어. 그 의술이라면 내 손녀라고 직감했지. 그래서 찾아온 거란다. 심씨가 묻습니다. 그럼 월선이 아버지의 영모는? 누명이요. 3년 동안 증거를 모았소.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그때 노부인의 하인이 급히 들어옵니다. 마님, 한양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노부인이 편지를 읽습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월선아, 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 조정에서 복권 명령이 내려왔어. 월선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입니까, 할머니? 그래, 그리고 임금께서 내 의술 소문을 들으셨단다. 궁중의녀로 특채하고 싶다고 하셨어. 마을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월선이가 궁중의녀가 되다니. 하지만 노부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월선아, 이제 한양으로 가자.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란다. 월선이 망설입니다. 심씨 부인과 서기를 바라봅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불이야, 주막에 불이 났소. 마을 부잣집 도련님 이철이 부리는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철이 나타나 말합니다. 월선을 내 첩으로 삼겠소.
노부인이 화를 냅니다. 뭐라고? 양반과 규수라니 더욱 마음에 드는구려. 집안이 복권되었다니 더욱 좋소. 이철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오만방자했지만 월선의 이야기를 듣고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오. 그럼 이 주막을 불태우지 않겠소. 심씨 부인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월선이를 데려갈 수 없소. 마을 사람들도 모여듭니다. 우리 은인을 건드리지 마시오. 김 의원도 나섭니다. 이철, 내가 감히. 이철이 비웃습니다. 가난뱅이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나서는가. 이철은 무리를 이끌고 월선을 강제로 데려가려 합니다. 서기가 월선 앞을 막아섭니다. 누나를 데려갈 수 없어요. 이철이 서기를 밀쳐냅니다. 서기가 넘어집니다. 서기. 월선이 서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철을 노려봅니다. 제가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월선아, 안 돼. 심씨가 말리지만 월선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때 노부인이 나섭니다. 감히 누구 손녀를 범하려 하느냐? 노부인이 패를 꺼내 보입니다.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패. 이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이 누구인 줄 알고 감히 손녀를 첩으로 삼겠다고? 노부인이 이어서 말합니다. 월선이의 아버지는 복권되셨다. 이제 다시 정삼품 벼슬을 하실 것이다. 내가 감히 그 딸을 첩으로? 이철이 바닥에 엎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썩 물러가거라. 이철과 무리들이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하지만 월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한양으로 데려가려 하고 임금은 궁중의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있고 사랑하는 서기가 있으며 도와주어야 할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노부인이 월선에게 말합니다. 월선아, 짐을 꾸려라. 한양으로 가야 한다. 월선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노부인이 이어서 말합니다. 3년간 증거를 모았단다. 내 아버지에게 영모 누명을 씌운 사람은 좌이정 민씨였어. 그가 권력을 잡으려고 충신들을 제거한 것이지. 조정에서 진상이 밝혀졌고 민씨는 처벌받았단다. 내 아버지는 완전히 복권되셨어. 월선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무사하십니까? 그래, 유배지에서 돌아오셨어. 건강하시단다. 월선이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3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께서도 내 의술을 높이 사셨어. 궁중의녀로 들어오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신다고 하셨단다. 심씨 부인이 월선의 손을 잡습니다. 월선아, 가거라. 너는 귀한 집안 교수이니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느니라. 월선이 고개를 젓습니다. 부인, 서기가 월선의 치마를 붙잡고 옵니다. 누나, 가지 마요. 우리 계속 같이 살아요. 월선이 서기를 안아 올립니다. 서기야. 마을 사람들도 모여듭니다. 은인이시여, 떠나지 마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이 마을을 떠나시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월선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뵙고 싶고 궁중의녀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노부인이 말합니다. 월선아, 내 마음을 알겠구나. 하지만 월선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머니, 궁중의녀는 거절하겠습니다. 노부인이 놀랍니다. 뭐라고?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입니다. 월선아, 내가 무슨 말을? 월선이 이어서 말합니다. 부인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아직 그 은혜를 제대로 갚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궁궐에는 의녀가 많지만 이곳에는 제가 유일합니다. 심씨가 말합니다. 월선아, 하지만 내 앞날이. 부인, 제 앞날은 여기에 있습니다. 노부인이 한참을 생각합니다. 손녀의 눈빛이 확고합니다. 알겠다, 월선아. 내 뜻을 존중하마. 노부인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마을에 큰 의원을 세워주겠다. 내가 제대로 된 곳에서 백성을 돌볼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노부인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심씨 부인. 심씨가 고개를 듭니다.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읍시다. 심씨가 놀랍니다. 사돈이라뇨? 서기를 우리 집안 양자로 드리고 싶소. 한양에서 학문을 가르치겠소. 그리고 훗날 자라서 월선이와 혼인시키고자 하오. 심씨가 당황합니다. 저희 서기를 양자로요? 부인께서 월선이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서기를 키우겠소. 그리고 두 아이가 자라서 혼인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오. 월선과 서기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서기가 묻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한양에 가야 해요? 심씨가 눈물을 흘립니다. 서기야, 심씨는 아들을 양반댁 양자로 보내는 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픕니다. 월선이 심씨의 손을 잡습니다. 부인 서기가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심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겠지. 노부인이 말합니다. 걱정 마시오. 서기를 친손자처럼 아끼겠소. 그리고 자주 이곳에 데려와 부인을 뵙게 하겠소. 서기가 묻습니다. 그럼 누나도 자주 볼 수 있어요? 노부인이 웃습니다. 물론이지. 월선이도 자주 한양에 오게 될 것이다. 마을에 큰 의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부인이 큰 돈을 들여 만든 의원은 이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서기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서기가 월선에게 말합니다. 누나, 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꼭 돌아올게요. 월선이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서기야. 누나가 여기서 기다릴게. 처음에는 마을 부잣집 사람들이 의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 의원은 믿을 수 없다다. 아무리 양반과 교수래도 의원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로 치료해주니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부자들은 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월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부잣집 마님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한양에서 명의를 불렀지만 낫지 않았죠. 월선이 찾아갑니다. 제가 치료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결국 허락했습니다. 월선은 정성껏 치료했고 마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월선이가 한양 명의도 못
고친 병을 고쳤다. 그때부터 부잣집 사람들도 의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월선의 동료가 되어 함께 백성을 돌봤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월선,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소? 김 의원님, 함께 의논해 봅시다. 시간이 흐릅니다. 1년, 2년, 3년. 월선의 의원은 점점 유명해졌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기는 한양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명문가의 양자답게 훌륭한 스승들에게 배웠고 학문이 날로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늘 월선을 그리워했습니다. 편지를 자주 보냈고 방학 때마다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누나, 보고 싶었어요. 서기도 많이 컸구나. 10년이 흐릅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이제 30살이 되었고 서기는 16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월선의 의원은 영남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무료로 치료를 받았고 부잣집 사람들은 기꺼이 큰 돈을 냈습니다. 월선이 벌어들인 돈은 마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이제 5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주막은 월선이 고용한 사람들이 운영했고 심씨는 편히 쉬며 살았습니다. 김 의원과는 진정한 동료가 되어 함께 어려운 병을 연구하고 백성을 돌봤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화려한 행렬이 도착합니다. 과거에 급제한 서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누나, 서기는 이제 훤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조정에서 벼슬을 받았죠. 심씨 부인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서기야, 잘 돌아왔구나. 월선도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기, 장원급제를 축하한다. 서기가 월선을 바라봅니다. 10년 전 어린 소년의 눈빛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남자의 눈빛입니다. 노부인도 함께 왔습니다. 서기가 장원급제를 했소. 우리 집안의 자랑이요.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서기의 급제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며칠 후 노부인이 서기에게 말합니다. 서기야, 이제 혼담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서기가 당황합니다. 좌의정댁에서 사위로 삼고 싶다고 하더구나. 딸이 무척 아름답다고 하는데. 서기가 고개를 젓습니다. 양어머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릴 적부터 제 마음은 단 한 사람만을 향했습니다. 노부인이 웃습니다. 내 진심을 시험해 본 것이다. 가서 청혼하여라. 서기가 놀랍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나도 진작부터 너희 둘이 맺어지기를 바랐단다. 서기가 월선을 찾아갑니다. 의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던 월선. 서기가 들어옵니다. 누나, 서기야, 무슨 일이냐? 서기가 무릎을 꿇습니다. 월선이 놀랍니다. 서기, 이게 무슨... 누나, 아니, 월선. 서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릴 적부터 제 마음은 단 한 사람만을 향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과거에 급제한 것도 모두 당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월선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누나가 아니라 이제 제 부인이 되어 주십시오. 월선도 마음속으로는 서기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5냥짜리 천민이었고 서기는 이제 과거 급제한 양반입니다.
내가 감히. 서기가 말합니다. 월선, 당신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제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월선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심씨 부인이 들어옵니다. 월선아, 부인,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단다. 서기의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따르거라. 마을 사람들도 모여듭니다. 우리 은인이 행복해야지. 서기와 월선이는 천생연분이요. 월선이 입을 엽니다. 서기, 오라버니. 네, 제가 감히 받을 수 있을까요? 서기가 월선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고 제 마음의 주인입니다. 월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을이 환호성으로 가득 찹니다. 혼례를 앞둔 날 밤입니다. 월선이 심씨 부인을 찾아옵니다. 부인, 심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곧 내 며느리가 되는데 아직도 부인이라 부르는구려. 월선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10년 전 다선양에 제 목숨을 사주셨을 때 저는 그저 죽어가는 여종이었습니다. 심씨의 눈가도 촉촉해집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고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월선이 이어서 말합니다. 저는 서기 오라버니의 부인이 되기 전에 먼저 어머님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제 어머님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심씨가 월선을 끌어안습니다. 내 딸, 진작 그리 불렀어야지.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10년 전 다선양의 거래가 이제는 모녀의 인연이 된 것입니다. 화려한 혼례가 치러집니다. 마을 전체가 축복합니다. 월선은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었고 서기는 당당한 신랑이 되었습니다. 노부인이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구나. 월선의 아버지도 한양에서 내려와 딸의 혼례를 지켜봅니다. 내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김 의원이 말합니다. 우리 마을의 경사로구나.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서기와 월선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다선양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영원한 사랑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서기와 월선은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를 닮아 총명했고 딸은 어머니를 닮아 다정했습니다. 월선의 의원은 이제 영남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임금께서도 월선의 이름을 들으셨고 여러 번 궁으로 초청하셨지만 월선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의 자리는 이곳 백성들 곁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무료로 치료를 받았고 부자들은 기꺼이 정당한 값을 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재물로 월선은 마을에 서당을 세웠습니다. 배움은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이의 권리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중 몇몇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죠. 흉년이 들면 월선은 창고의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했습니다. 병이 돌면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서기는 조정에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부정부패를 엄히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늙은 심씨 부인이 월선에게 묻습니다. 월선아, 그때 내가 다선양을 아꼈다면 어찌 되었을까? 월선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님, 그 다선양은 제 목숨값이었고 이 마을의 복이었으며 서기의 미래였습니다. 마을 창고에는
쌀이 가득합니다. 5냥으로 산 쌀 한 섬이 이제는 1000섬, 10,000섬이 되어 마을로 돌아온 것입니다. 의원의 약재 창고도 가득 차 있습니다.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을은 풍요롭고 평화롭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엽니다. 마을 이장이 말합니다. 20년 전 우리는 5냥의 산 여종을 비웃었소.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 5냥이 우리 모두를 살렸구려. 누군가 말합니다. 5냥의 자비심이 만섬의 복으로 돌아왔소. 김 의원이 덧붙입니다. 월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번영하고 있소. 월선과 서기는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 정말 5냥에 팔렸어요? 월선이 웃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5냥의 할머니를 사주셨단다. 그럼 할머니는 돈으로 산 거예요. 서기가 대답합니다. 아니란다. 할머니는 자비심으로 구한 목숨이지. 월선이 말을 잇습니다. 돈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단다. 5냥의 선한 마음이 만섬의 기적을 만들었느니라. 심씨 부인이 손자 손녀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할머니가 그때 5냥을 아꼈다면 너희들도 지금 여기 없었을 게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복을 부르는 법이란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물들입니다. 월선은 의원 앞에 서서 마을을 바라봅니다.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기가 월선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소. 아니요, 어머님 덕분이죠. 어머님의 5냥이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심씨 부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심씨는 평상에 앉아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장터에서 월선이를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단다. 왜요, 할머니?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5냥을 주신 거예요? 그래, 5냥이면 쌀 한 섬이었지. 우리 집에서는 큰 돈이었단다. 후회 안 하셨어요? 심씨가 웃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단다. 5냥으로 딸을 얻었고 손자 손녀를 얻었으며 이 모든 축복을 얻었으니까. 월선이 다가와 심씨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님, 그래, 내 딸. 어머님의 5냥이 저를 살렸고 이 마을을 살렸습니다. 서기도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아드님도 어머님의 5냥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부인을 얻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릅니다. 월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의술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서기가 월선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오?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월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을 이장이 일어나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월선이와 서기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20년 전 5냥으로 시작된 기적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5냥의 자비가 만섬의 복이 되었고
한 사람의 선행이 온 마을을 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외칩니다. 월선이와 서기에게 감사합니다. 월선과 서기가 일어나 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받아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심씨 부인이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얘들아, 기억하거라. 다선냥이라는 작은 돈도 선한 마음으로 쓰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단다. 네, 할머니. 달빛이 마을을 비춥니다. 의원 간판이 은은하게 빛나고 서당에서는 아직도 공부하는 아이들의 불빛이 보입니다. 창고에는 쌀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평화롭게 잠듭니다. 다선냥이 만섬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자비심이 온 마을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여종은 온 마을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녀가 살린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월선은 서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서기가 묻습니다. 월선이 미소 짓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선냥의 가치가 이렇게 큰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다선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소. 사랑이었고 자비였으며 희망이었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어갑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마을은 평화롭게 잠들어갑니다. 다선냥의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대를 이어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다선냥의 산병든 여종이 며느리가 되어 만섬의 복을 가져온 이야기입니다.